교재는 이제 어디냐면 135쪽 문제지. 자, 우선 9번에서 그 환지 방식의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 해서, 자, 작년에 처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게. 자, 항상 우리는 크게 보면 환지는 평면하고 입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기억에 보면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성되는 토지로, 그러니까 토지에서 토지로, 그 말은 뭐죠? 평면. 근데 니은은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을 그 건설되는 무슨 권? 구분 건축물, 구분 소유권을 주는 방식, 입체 환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10번부터 14번까지가 바로 환지 설계에 관한 문제야, 이게. 근데 여러분 저 기본서에는 별로 없어, 이게 내용이. 또 요건 시행 규칙이야. 유일하게 여러분 시험에서 시행 규칙을 대놓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요 환지 설계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요게 국토부령에가 있어. 다른 거는 국토부령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거의 없는데 이 환지 설계만큼은 딱 대놓고 시험 문제 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배우셔야 돼요. 환지 설계에 가면은 환지 설계는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 환지 설계는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한다, 이렇게 놨고. 그래서 환지 설계 원칙은 평가식으로 한다, 이렇게 놨어요. 환지 설계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원칙을 평가식으로 한다. 자, 평가식에는 평균 부담률과 비례율로 구분한다, 이렇게 놨어요. 평가식은 평균 부담률과 비례율로 한다. 이때 평균 부담률의 그 부담률이란 것은 시행자가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시행자가 산정한다. 그래서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놨고, 예외는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50%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놨죠. 근데 아직 이쪽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면적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아직은 여기까지 낸 적은 없고. 자, 비례율은 공식이 나왔죠,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와. 계산 문제가. 자,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빼기 총 사업비. 자, 밑에는 분모에는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다. 그리고 곱하기 100. 현재 여러분 시험에는 요게 나왔어. 비례율로. 그래서 평가식은 평균 부담률은 안 낸 이유가 이제 면적에서 별도로 내기 때문이에요. 자, 예외는 면적식으로 한다. 그래서 면적식은 자, 뭐를 말하냐면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 차이만 하나 구분하시면 돼요. 요거 차이야. 평균. 평가식은 그냥 평균 부담률.
면적식은 평균 무슨 부담률? 토지 부담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나온 게 요걸 낸 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놈은 안 내고 요놈으로 대신 냈고, 평가식은 요걸 내지 않고 비례율로 시험 문제를 냈고, 그러니까 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평가식은 바로 비례율 설명 나오는 이유가 요렇게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면적식은 요게 하나가 있는데 평균 토지 부담률이에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칙은 역시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고, 예외는 지정권자가 인정시는 50%를 60%까지 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요걸 출제한 거지. 자, 일단 좀 이따 또 계산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공식. 그 공식은 자, 보류지 면적에서 빼기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자, 플러스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뭐 줄여서 이만큼만 쓰죠. 엄청 길어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환지 계획구역에서 요거 똑같이 하고 곱하기 100. 계산 문제는 쉬워. 여기다만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그 공식에 우는 게 어렵지. 숫자는 계산 문제는 아주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말 맞다나 나는 이거 환지 설계나 무조건 틀리겠다 그러면 안 보시면 돼. 응? 하여튼 나오면 나는 안 풀겠다 그러면 되는데 해년마다 이게 한 문제가 나오거든 이게. 한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셔야 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해보고 일단 해보고 계산 문제 해보고 안 되면 많은 거고, 근데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거든. 할만하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이쪽은 평가식은 요놈이 나와도 요놈 안 하면 돼. 그냥 생각 안 하면 돼. 요놈 공식 하나 외우면 돼. 그 이쪽 내거든. 면적식은 요런 거 딱 3개 내놨고 요 공식 내놨거든. 뭐 거기다 맞추면 돼. 별로 어렵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 회 안 했을 때가 어렵지. 자, 요놈에다 맞춰서 지금부터 자, 앞으로 한지 설계는 무슨 식 있다? 평가식, 면적식 있다. 요런 이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 놓고 원칙을 평가식으로 한다. 평가식에는 2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뭐로? 비례율. 왜 요놈 안 내는 이유가 요놈이 이쪽에가 있다 보니까 요놈을 안 낸 거야. 그래서 면적식은 오로지 평균 토지 부담률.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종전 토지에서 환지 줄 때 50% 그 말은 뭐야? 환지를 50만 주겠다냐. 갖고 있는 면적의 반만 환지 주겠다. 그게 평균 토지 부담률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50%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라는 이야기야. 그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100제곱미터 갖고 있는데 60은 뺏기고 40만 준다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야. 기본적으로 50은 주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야, 인정하면 지정권자 60만 60%까지 그 말은 뭐 여러분이 40%만 갖는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우린 조금 받겠다는 이야기네. 더 적게 받겠다. 그 말은 뭐냐? 환지방식 공사가 한 30년 지났는데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쉽잖아 지금. 그러면 시행자한테 우리 30만 주고 너 가져. 그런 거야. 그러면 공사해 줄 수도 있지.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 그래서 시험에서 여기까지를 내고는 부분이에요. 요거 이제 공식은 요건 똑같으니까
무조건 위에가 보류지냐 밑에가 환지 계획구역이냐 그것만 찾으면 돼. 요거 찾는 거고 요건 시행자에 관련된 거 다 더해서 빼주면 돼. 한번 해보시면 되지. 자, 먼저 10번 문제가 환지 설계를 뭘로 한다? 평가식. 그럼 평가식은 뭐로 나와? 비례율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비례율은 여기다 맞추면 되니까 맨 처음에 요 위에가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얼마야? 80억. 거기서 총 상업비 얼마? 20억 빼면 되잖아. 그 얼마야? 60억. 그 다음에 환지전이 얼마야? 40. 그럼 40분의 60이잖아.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야? 150이잖아. 뭐 암산도 되잖아. 자, 요거 있는 거 우리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합계가 얼마였다? 80억. 총 상업비 20억 빼면 되죠. 그럼 60억이야. 근데 밑에는 환지전 토지가 얼마야? 40억이잖아. 이해되셨어? 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 거지. 40분의 60이지. 곱하기 100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억자 안 쓰면 되니까 두 개 다.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띄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150 나오잖아. 그래서 하면 되고. 자, 11번은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 나왔어.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 계획 구역에 뭐 나와?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여기다 식 맞추시면 돼. 먼저 보류지 면적 얼마예요? 보류지 면적 찾으면 되잖아. 얼마로 돼 있어? 10만. 그렇죠. 조금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내놨네. 자, 그리고 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 얼마? 2만. 그 다음에 시행자가 소유한 거 얼마? 만. 그러면 빼기 결국 3만 하라는 이야기네. 3만. 그 다음에 자, 환지 계획구역 면적 얼마? 20만. 빼기 똑같이 3만이죠. 곱하기 100. 자, 그럼 저기는 7만 6,500. 밑에는 17만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지니까 얼마야? 765 나누기 17 하면 되죠. 45%. 식만 채우면 쉽지. 됐어요? 그럼 다음 장 또 한번 해보죠. 12번이 환지 계획구역 평균 토지 부담률은, 그럼 맨 위에 보류지 면적 얼마 찾으면 되죠? 60만. 거기서 시행자가 갖고 무상 귀속되는 거 얼마? 20만. 또 시행자가 소유한 면적이 있어요? 없어? 없으면 안 빼주면 돼. 있으면 빼고 없으면 안 빼면 돼. 아까 요거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면적만 있으면 그놈만 빼면 되고 여기 있으면 요놈까지 더해서 빼면 되고 그 문제야. 자, 그러면 거기서 자, 환지 계획 구역이 얼마? 120만. 그럼 120만에서 자, 얼마부터 빼면 되죠? 20만 빼니까 100만. 그 다음에 보류지 60만에서 20만 빼니까 40. 그럼 100분의 40이니까 얼마야? 40%. 돼요? 자, 여기 보류지 면적 얼마? 60만. 시행자 무상 귀속되는 거 얼마? 20만. 빼니까 40만 남았잖아. 40만. 그 다음에 환지 계획구역 얼마? 120만. 시행자에게 무상 귀노 20만. 그러니까 100만 남았잖아. 100만 분의 40만이잖아.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야? 40%잖아. 이건 암산이라고 나온 거야, 암산. 자, 13번. 역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역시 자, 먼저 환지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시행자 무상 귀속되는 거 얼마? 2만이니까 8만 남았고, 보류지 면적 6만에서 또 2만 빼니까 얼마? 4만. 그럼 8만 분의 4만이니까 얼마야? 50%. 다 지금까지 나온 시험 문제야.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11번이 뭐야? 요거 하나를 더 넣은 거지. 요거 있으면 요거 또 더해서 빼줘라 하는 거 하나만 더 있는 거고, 요거 면적은 있으면 빼고 없으면 안 빼면 돼. 있으면.
아셨지? 그러니까 12번, 13번엔 요 내용이 있다 없다. 소유자가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 없잖아. 그럼 그거는 안 해주면 돼. 있는 것만 항목 맞춰서 빼시면 되지. 채비지 면적 들어가면 안 돼. 채비지는 준 거 아니야. 경비로 쓰란 땅이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소유한 면적은 아니니까. 다음에 14번. 자, 토지 부담률의 비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랬어. 1번 토지 부담률은 누가 산정한다? 시행자가 산정한다. 그 다음에 니은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디귿부터 토지 소유자 리을부터 해드릴게요. 환지계획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 얼마까지? 60%까지 할 수 있다. 디귿의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 부담률은 70%로 할 수도 있다. 맞아 틀려? 맞았지 이거잖아. 지금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가 할 수 있다. 자, 3분의 2 이상 도우면 60% 뭐 한다?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60에서 초과하니까 얼마까지? 70도 된다. 이렇게 나왔지. 이거 되신 거지? 그래서 자, 원래는 얼마를 넘지 말아라? 50을 넘지 말아라. 근데 조건이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그 60도 초과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시면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 너비가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자체가 도로 부지를 부담한다? 안 맞지? 땅은 누구 거야?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대신에 지자체는 뭐를? 공사비를 보조한다. 다시 25m 이상의 도로 나올 때 부지는 누가 제공해? 소유자가 부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누가? 지자체가 보조한다야. 지자체가 보조한다. 됐나요? 그래서 거기서 맞는 건 니은 빼고는 모두 맞게 돼 있고. 자, 그럼 어차피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래서 주로 평균 토지부 계산 문제 없이 나오면 원칙 얼마? 50 넘지 말아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60도 초과해도 된다 나오잖아. 그거 하고 아까 그 땅 부담 누가 하고 비용 누가 되느냐 그 문제야. 땅은 누가 제공해? 소유자가 부담하고 대신에 공사 비용은 지자체가 보조한다. 그 문제거든. 그런 거 나오면 틀리지 말라는 거. 그거는 맞출 수 있거든. 계산 없이도 맞춰지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낼 때는 비례율 구하는 공식 내든가 아니면 평균 토지 부담률 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시는 데까지 해보고 또 우리 모의고사 과정 가서 몇 번 또 해보시면 돼. 그래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그까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때는. 그렇지만 요 이론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요 이론 정도는 요거는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거든 지금. 그 다음에 15번 환지 방식 시행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자치도지사, 시도지사인가 받아야 돼? 시장 등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도지사는 맞아. 제주도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번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그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을 뭘로? 돈 주는 거 쉽거든. 돈 주는 게. 그게 경미한 변경이야. 그럼 경미한 변경은 변경이가 받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에 3번 소유자와 환지 재배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게 맞았네. 환지 부지정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누구도 임차권 동의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4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환지 예정지에 대해 소멸한다? 틀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지. 종전 토지는 뭐가 안 돼?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무슨 권? 처분권만 있다. 그럼 환지 예정지는 이제 반대로 사용 수익은 할 수 있고 처분은 할 수 없다. 그 내용이지.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환지 예정지에서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 어디만? 종전 토지 사용 수익권이 없어진 거고 환지 예정지는 대신 사용 수익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에는 무슨 권은 있어? 처분권은 있지만 환지 예정지는 처분권은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5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해? 끝날 때. 다음 날은 아니야. 다음 날은 취득한다, 이전한다. 그때가 다음 날이고 소멸은 그날 공고일이에요. 자, 16번이 환지 예정지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절차라고 그랬죠. 대신에 2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다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그때 만약 임차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고, 3번에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때 거기다 써보세요.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로 지정되면 뭐뭐 가능해? 사용, 수익, 뭐까지?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원래 환지 예정지는 무슨 권?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게 원칙인데 채비지만큼 무슨 권까지? 처분권까지 준다. 4번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 공고된 날까지 종전 토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예정지 지정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안 돼. 5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자, 밑줄 뭐가 될 물건? 장애가 될 물건이 있다. 그럴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단어가 장애가 될 물건이 있다. 그러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시기를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17번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1번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 기간은 그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이다. 2번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무슨 의무 있다? 수인의 의무 발생하죠. 수인의 의무가. 3번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은 가능하나 처분은 금지된다? 처분까지 가능하다. 뭐 답 찾는 거 쉽죠, 이건. 4번에 당사자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맞죠? 이때 이제 주의할 게 두 개를 써놓은 게 이유가 뭐냐? 자, 당사자가 맨 처음에 뭐 해보거나 증감 청구할 수도 있고, 나는 증감 청구하기 싫으면 바로 뭐 들어가? 권리 포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내한테 감정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떻게 나는 이게 잘 부러져? 내가 힘이 센가 봐요. 비가요? 창문 쏘다가 이러면 뭐 팍 날라가 이게. 난 원래 힘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자, 다시 해요, 거기.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당사자는 맨 처음에 뭘 청구해봐? 증감 청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의무 면하려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증감 청구 안 하고 바로 뭐 한다? 권리 포기 증감 청구한다.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감 청구 없이. 그래서 거기가 청구하거나 아니면 권리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은 증감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없이 바로 뭐 하는 사람? 권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5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날부터 당해 토지나 당해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맞죠? 그럼 정지시켜서 누가 관리해야 돼?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4번은 거기까지 끄는 이유가 오른쪽에 가면 또 문제가 나와요. 그게. 자, 18번. 환지의 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환지의 정지의 지정은 환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한다 그랬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소유자에게는 사건 제한을 뭐하기 위해서 최소화. 그래서 미리서 무슨권 사용 수익권을 주겠다 그 말이고, 자 반대로 시행자에게는 채비지를 주고 미리서 뭐하라고 사용 수익 처분하라고 주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권리관계 불안정이란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30년간 사업한다는데 30년간 그대로 정지돼 있으면 불안정하지. 그러니까 미리서 모순권 사용 수익권 미리 주고 시행자도 미리 팔아서 공사 비용이 들어야 사업을 쉽게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고, 3번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반대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요 두 가지 기억하면 돼. 종전 토지 사용 수익 못한다. 무슨 권이 있다? 처분권이 있다. 반대로 환지예정지 지정받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뭐는 못한다? 처분은 못한다. 근데 채비지만큼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4번도 만큼 했고 5번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한 소유권의 변경은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틀렸느냐? 환지예정지 지정은 무슨 권만? 사용 수익권이야. 소유권은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이 돼야 소유권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환지예정지는 오로지 사용수익권을 이전하는 내용이야. 사용수익권을 이전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의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이야. 환지 처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지예정지는 소유권 이런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사용수익권이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 환지 처분은 소유권이야. 그 소유권의 본체가 뭐야?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환지예정지는 사용 수익권. 그다음에 항상 소유권 변경 이 말 나오면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이야. 그러니까 문장을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한 이렇게 안 하고 환지 처분에 의한, 그럼 환지 처분은 맞는 내용이야 그는. 자, 19번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제공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성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 결정한다. 틀렸죠? 이게 순서가 먼저 누가 평가해? 감정평가업자가 일단 평가해야 되지. 평가. 그리고 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셨지? 아까 우리 적어준 거 알죠? 두 개. 이게 시험에서 어디든지 나온다는 이야기야. 조성토지 가격 평가하면 수용 방식으로 나오든 환지 방식으로 나오든 항상 나와. 이게 시험에서. 자, 2번 도시개발 사업엔 환지 계획 시 고려사항의 환지의 위치는 해당되나 지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7개 해당되잖아.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렇게 7개나 들어가잖아. 7개가. 자,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의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자, 일체가 아니라 무슨 권만? 사용 수익권만.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권만 상실이 돼. 처분권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4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다시 기일을 정하여 그날부터 당해 토지나 당해 부분의 사용 수익을 뭐한다? 정지시키고, 이 경우 기간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라고 돼 있어요. 자, 5번은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해서 환지의 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권리 포기로 인한 손실은 반드시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한다. 시행자는 지급하겠죠. 보상해줘. 그리고 무슨 권 행사?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다음은 20번 환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고. 자, 2번 조합인 시행자가, 그럼 조합인 시행자니까 비행정청이죠. 환지계획 작성하면 시장 등에 뭐 받는다? 인가 받고. 다시 3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소유자에게 결정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아니지? 아까 19번에 4번 지문이야. 19번에 4번 지문. 그 위에 맨 위에. 찾았나요? 자, 그 4번 지문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했으면 기일을 정해서 그날부터 뭐하라? 정지시켜라.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고치지 말고 저 위에 지문 보시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4번 지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5번 종전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은 환지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그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절차 문제니까 요걸 좀 하나 기억해 보세요. 보통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얘기죠. 환지 처분의 시기를 물을 거예요. 시기. 언제 환지 처분하느냐. 자, 먼저 공사가 완료된다. 자, 누가 완료시키죠 지금? 시행자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완료 뭐를 한다? 공고하고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되죠. 역시 누가?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완료했다는 뭐를? 공고부터 하고, 공람이니까 날짜 며칠? 14일 이상.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의견 바르면 되고, 요 절차가 끝나면 이제 무슨 검사? 준공검사를 받죠. 요 준공검사는 지정권자야.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가 준공검사 해주면 그때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순서가 간단하면서도 우리 계속 나오는 시험 문제야. 자, 그러면 왜 나오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공사 완료 요 공고하고 준공검사는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준공검사가 먼저고 공사 완료 공고가 나중인데 무슨 방식은? 환지 방식은 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바뀌다 보니까 자꾸 내는 거야, 시험 문제를. 다른 거는 완료되면 뭐 받고? 검사 받고 공고 나죠. 근데 여기는 소유권이 여기서 확정되기 때문에 공사 먼저 공고부터 하고 준공검사를 나중에 받아요. 그래서 순서 바뀐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지정권자가 시행했다 이렇게 나와. 지정권자가 시행했다. 그럼 공사 완료되면 지정권자가 뭐하고? 공고하고. 자, 그때는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안 받고 60일이란 뭐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 그럴 때 환지 처분은 공사 완료 공고 후 며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고, 일반적인 시행자는 뭐 받고 60일? 준공검사 받고 60일이란 뜻이에요.
구분하시겠지? 그러니까 일반시 아무 내용 없으면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고 60일. 지정권자가 시행자 그럴 때는 뭐하고? 공고하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한다. 구분하시겠지? 지금 나온 시험 문제가 이거야, 이거. 다른 거 없어. 자, 그러면 21번 문제가 절차로 옳은 거. 공사완료 빼고 나왔죠. 공사완료 공고하고 공람 며칠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공람 며칠 14일 이상 의견 제출하겠죠. 그 다음에 뭐 받아? 준공검사. 그리고 날짜 60일 안에 뭐 한다? 환지 처분한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22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뭐부터 하라? 공사 완료 공고하라. 근데 관보다 공보라고 써놨죠. 장관이 만약 있었다면은 관보, 그 다음에 일반 지자체면 공보가 되겠죠. 자, 2번 공사 완료 공고한 때에는 그 공사 설계서 관련 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뭐하라? 공람시켜라. 서류 이름은 알 필요 없어. 그냥 중요한 건 14일 이상 14일자가 나온다는 말 알면 되고. 자, 3번에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여야 한다? 그게 틀렸죠? 지정권자 시행자니까 뭐? 공사 완료 공고. 요 공고하고 며칠? 60일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준공검사 받은 후 그 자리를 공사 완료 공고한 날. 자, 4번의 환지 처분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 내역도 포함돼야 되고 5번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뭐로 봐? 종전 토지로 보죠. 23번 환지 처분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채비지나 보류지는 언제나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아까 틀렸죠?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잘 헷갈려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 나면 따로따로야.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예요. 그 다음 2번 행정청인 시행자가 채비지나 보류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단 신탁계약에 의한 경우는 적용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처분하고 관리할 때는 법령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무슨 계약? 신탁계약에 의한 경우는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뭐냐? 신탁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 시행자거든. 민간 시행자.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적용을 안 받는데 자, 거기에 무슨 시행자? 주로 공공시행자가 할 때는 법령을 적용해야 하네? 안 하는데 누가 하면? 민간이 하는 이 신탁계약 그 말이 뭐야? 민간 시행자가 그걸로 처분했다면 법령을 적용한다. 그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구분할 때 환지 처분에서 법령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행정청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민간 쪽에서는 신탁계약이 말하면 누구다? 민간이 하는 경우다. 그 말은 적용한다. 그거 차이만 구분하시면 돼. 자, 3번의 환지 처분은 반드시 환지 계획에 의하여 행하게 된다. 맞죠? 환지 처분은 기속 처분 그래서 기속 처분 무슨 계획에 따라? 환지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보시겠지만 환지 계획에 없는 환지 처분은 무효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무슨 계획대로 안 하면? 환지 계획대로 안 하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반드시 환지 계획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죠. 4번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속하는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속하는 권리는 어디로?
자, 이전돼야 되죠. 어디로? 환지로 이전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러니까 환지 처분되면 이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취득, 그 다음에 뭐 이전.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땅은 항상 어디로 온다? 환지로 이전한다. 그런데 이전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기억나요? 단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이 나오던가 아니면 무슨 권? 지역권. 이거는 제외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환지로 가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요거 두 개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두 개는 환지로 가지 않는다. 요 두 개가 아닌 건 무조건 어디로? 환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도 우리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여러분들 많이 혼동하는 지문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시행규정 정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거 누가 관리해? 자, 관리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관리 문제가 나오면 시행자 아니면 시장이야. 시행자 아니면 시장. 그래서 환지 처분 전으로, 환지 처분 전이냐 환지 처분 후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드렸어. 환지 처분 전이면 누가 관리해? 시행자 관리. 환지 처분 후면 시장 등이 관리한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몰라. 시기가 없더라. 그러면 뭐로 나오냐면 무슨 토지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이쪽은 공공시설 관리라고 표시가 나와. 구분됐죠? 자, 공공시설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누구? 시장 등. 자, 환지 부지정 토지, 사용수익 정지된 토지 누가 관리해? 시행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 문제 나오거든. 시행자 아니면 시장 등은 맞기는 맞는데 시장 등은 절차로 만약 요게 없어 그러면 시기로는 환지 처분 후에 관리한다. 그러면 누구? 시장 등.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뭐로 나와? 공공시설 관리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 시행자는 여기가 무슨 다 토지야. 환지 부지정 토지, 사용수익이 정지된 토지들 그런 거 관리는 누가 한다? 시행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4번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번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할 때 뭐해? 소멸. 그러니까 이전이나 취득은 다음 날, 소멸은 공고일. 3번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경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의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거기다 고쳐드릴게요. 그 문장에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경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있은 후, 있은까지는 맞아. 있고 다음 날을 지우시면 돼. 있은 날의 다음 날을 지우고 환지 처분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당의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그 뒤에다 무슨 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원래의 소유권 취득은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이 되면 취득하는 건 맞지만 환지 예정지에서 채비지가 처분된 경우에 한해서는 일단 환지 처분 공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공고가 되면 별도로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4번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고
자, 5번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뭐대? 확정. 아까 해드렸지?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 25번 환지처분 효과에 대해서 틀린 거 1번 했고, 자 2번 환지처분은 행정상의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 이 단어 들어가면 자 종전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어. 자 3번에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원래 어디에 있다?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그런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재판상의 처분과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있다. 근데 지역권에서 뭐가 없어지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소멸이 돼야 돼. 그 소멸은 공고일이죠. 환지처분 공고일에. 4번 5번은 아까 방금 했고 26번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없다? 있다. 이건 동의 없이도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아까 직권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동의가 없어도 거기 틀렸지? 없어도가 아니라 있어야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3번의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종전토지로 봐 다음 날에. 4번 좋은 거 나왔죠. 환지를 정한 경우 과부조건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뭐해? 결정하고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되고 그때 이제 요 근래 주의할 것이 결정할 때 아까 환지 부지정은 뭐 할 때 결정한다?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한다. 그런 게 요즘에 이제 나와. 그동안에는 그냥 큰 틀만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환지 부지정은 언제 결정된다?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한다. 자 3번 5번에 뭐 분할 교부 분할 징수 못한다 하죠. 다 분할돼. 어디든지 원칙은 일괄이지만 다 예외로 분할 인정하죠. 27번 틀린 걸 찾아라. 자 문장 다 이제 해드렸고 4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청산금 소멸 시효인데 정확하게 어느 날부터 5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야. 다음 날부터 5년을 말하죠. 자 28번 채비지에서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 보류지 중에 일부를 뭐로 정한다? 채비지로. 2번에 아까 환지예정지 지정되면 사용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 맞죠? 그것도. 자 이미 처분된 건 매입자가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답이 틀려 있을 거예요. 자 4번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조성토지 등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전에 사용 허가를 할 수도 있다. 맞아. 5번 시행자는 준공전에 지정권자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있다. 5번이 틀렸어. 왜냐면 우리 채비지 몇 줄? 채비지는 아까 뭐만 지정하면? 환지 예정지만 지정하면 허가 안 받고도 사용 수익 처분 다 되잖아. 아까 4번에서도 괄호 속에 뭐는 제외, 채비지는 제외 그랬잖아. 채비지는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규정이.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니라 5번으로 고쳐 놓으셔야 돼요. 자 29번 옳지 않은 거. 아까 했던 건 또 나왔네. 아니 했던 건데 이제 지문이 또 여기 나온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얼마? 5년, 이자는 2년이죠.
이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할 수 없고 다만 등기 신청인이 확정 일부 서류로 제공하면 할 수도 있다. 자, 3번에 입치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부터 다음 날부터 그 환지계에서 정한 대로 건축물의 일부나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되죠. 자, 4번의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시행자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누구한테 일반에게 처분할 수는 있죠. 처분해도 등기는 돼야 한데 등기는 안 된다는 거 방금 아까 공고가 돼야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아까 5번은 청산금 해드렸고 30번 준공검사. 자, 도시개발사업은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 사용할 수 없다, 있다. 답이죠 뭐. 2번에 지정권자는 대신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관계행정기관 등에 모하여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부분 준공검사 의뢰를 하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아니 4번도 됐고 3번이에요.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 임시사용, 우리 저 건축법, 주택법에 가면 임시사용성 이런 거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준공검사도 미리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에서는 이제 1번, 2번만 하면 끝나네요. 1번.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라. 1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가 부담? 시행자 부담.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 시효는 상환일기산 원금 5년, 이자 2년. 자, 3번의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공원 녹지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도 있다. 지자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시행자가 설치하고 돈은 시행자고 예정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원리지. 국토개혁법 배운 거하고. 자,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대도시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재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지. 이때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행자부 장관이. 그래서 요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비용 부담은 어디서 나오든 간에 여기다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비용 부담이 나오면 요거는 아마 뭐 도시개발법, 정비법, 국토개발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비용 부담 원칙은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예외하고 나왔을 때 1번이 비행정청인 시행자. 그럼 비행정청 시행자가 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용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피행정청에 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뭐 해줘? 보조 용자를 할 수 있게 해놨어. 그 다음 피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현저한 이익을 받다.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 거기다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 없다? 시킬 수 없다 그 말이야. 행정청이 아니니까. 여러분 시험에 맨날 이거 나오잖아. 비행정청 시행자는 부담시킬 수가 없어. 그럼 반대로 행정청인 시행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 그럼 비용 부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이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너 돈 내라 하는 것을 행정청이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행정청이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이 비행정청은 네가 이익 받다고 돈 내놔 이럴 수는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나오면 누구는 행정청은 부담시킬 수 있다. 비행정청은 할 수 없다 그거야. 요것만 구분하면 돼. 자, 마지막이 도지사가 시행했다.
도지사가. 근데 다른 도에서 현저한 이익을 봤어. 도지사가 시행을 했는데 내가 아닌 어디에서 다른 도 쪽에서 현저한 이익을 봤어.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협의로 결정하라고 돼 있어. 협의로. 그런데 그 협의가 불성립되면 이걸 누가 한다? 행자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이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도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그동안에 국장이 한다고 그랬잖아. 비용만큼은 국장이 아니라 누구다? 행자부야. 그래서 요게 우리 비용 문제 나오면 여기서 다 예외 4개 중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비행정청이 해도 국가나 제재가 뭐는 해줘? 보조 용자는 해준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누가 사업을 했을 때 요 현저한 이익이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비행정청은 너 돈 내놔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행정청이 할 때는 할 수 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도지사에서 뭐가 다른 도 서로 도가 같은 만약에 도지사 관할이면 너 내놔 그러면 될 건데 도가 다르면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 협의하는 잘 안 되게 돼 있어. 항상 협의는. 그럼 뭐 나와? 불성립되면 누가 결정? 행자부. 요게 답이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공법에서 행자부 2번 나왔지 이제? 행자부 요거 한 번 하고 아까 도시개발 채권 승인 그럼 그것도 행자부야.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 하여튼 비용 부담 문제는 요놈 갖고 답을 찾아낼 줄 알으셔야 돼. 요놈만 몇 번 하면 돼 문제는. 자 2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틀린 걸 찾아라. 자 4번에 보죠. 전부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전기시설 공급자와 지중선로 설치 요청자가 각각 2분의 1로 부담한다. 이건 이제 우리 처음 배웠지. 참고로만 그 공급자는 3분의 2, 공급자가 3분의 2, 그 요청자가 3분의 1로 부담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이게 한 번도. 그 지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니까. 그리고 5번 시행자가 행정청의 경우 비용의 전부를 국가에서 보조용자하지 뭐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보조용자는 다 해주니까. 자,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 2번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 거고 1번처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 아까 3, 4, 5번은 해드렸죠? 여기까지 해서 국토개혁부 마치고 쉬었다가 이제 도시정비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